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SVB 은행 파산으로 인한 시장 불안 심리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어제 취리 증시에서 한때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최대 주주이죠.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수혈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주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건데요. 대주주인 사우디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외면하면서 전일 글로벌 증시 공포지수가 크게 올랐었는데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대 70조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급한 불구기에 우려감이 축소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VB 사태부터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아슬아슬한 글로벌 증시 상황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목요일의 남자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방송도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젊은 또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젊은 피? 예, 젊은 피의 수혈이 너무 좋아요. 예, 왜냐하면 젊은 분들과 또 좋은 얘기하면 또 새로운 또 주식 이야기를 다른 시점,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핀업스탁의 신현옥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뭐 이 사태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뭐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커다란 벽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이제 SVB에 의해서 CS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또 다른 게 터지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몇 군데의 은행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둘 이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살펴보면은 그린실 이제 파산 손실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인의 빌황이라는 그 아케고스 그 펀드의 투자 실패로 이 회사가 큰 손실이 나왔습니다. 황씨군요. 네네. 예, 같은 황씨네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2월에 정보 유출 그리고 이제 마약 세탁 등 이런 이제 비밀 고객 이슈와의 그런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네네네. 신용도 면에서 이제 많은 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예견됐었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말에 이제 CDS라는 이제 그 신용부도 수합 차트가 있는데 네. 그게 작년 말에 전보다 훨씬 높은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이게 예견이 됐었던 일이긴 한데,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이슈는 살짝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연례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SVB 뱅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터져버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폭락이 슬슬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심리적인 그런 약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결국엔 심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부 뱅크에서 이 은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마이너스 3% 가면서 이제 많은 증시들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이죠. 70조를 지원을 하겠다. 지원하게 됐죠. 네. 예. 이런 말이 이제 스위스 뱅크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파산 위기가 잠시 잠잠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잠시 잠잠해진 겁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CDS라는 그거는 투자자가 이제 회사의 파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생긴 해지용에 대한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네네네. 이 차트가 작년 말의 고점을 또 한 번 넘은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차이죠. 이 네, 차트. 그래서 이제 예. 70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잠시 약간 막은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은 부분이라서 이것이 결국은 또 한 번 추후에 이제 증시의 그런 약간 내림의 그런 재료가 필요할 때 한 번 더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막은 듯해서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하락 여파가 좀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이런 아무래도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등장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네. 차트가 뭐 계속 거의 내려가고 있죠. 예.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의 폭락이 나온다면 아마도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라도 좀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다른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의 이 시작점, 그러니까 이 부도가 지금 계속해서 몇 개 기업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른 은행까지 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이후에 나온 뉴스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증시를 이제 계속 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은행에 크게 투자를 했다. 혹은 이제 옆에 나라에 무슨 이게 번지면서 그렇죠. 무언가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불안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타이틀만 예. 나와도 네네네. 아무래도 바로 그냥 하락의 증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럴 때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을 기회다. 합니다.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상위권의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직 탄탄하죠. 네, 탄탄하고 예, 오히려 예. 반사이익인 측면의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만약에 나오게 되면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사 이익이라면 이렇게 부도가 나는 회사가 있어서 오히려 더 돈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 네. 예, 그다음에 주식도 이제 금리가 멈춰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걸 반사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CS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는 좀 시장에서도 관심 가는 섹터와 또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슬님께서 또 아이디를 또 이슬이라는 필명을 또 쓰고 계셔서 네네. 신용호 전문가님이 저출산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출산이 현재 세계 꼴찌입니다. 0.78포인트라는 맞아요. 그런 이제 말도 안 심각하죠. 되는, 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 위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심각하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도 좀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줄 수 있게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네, 맞습니다. 0.78. 두 사람이 만나서 0.78명의 아이를 낳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심각해서 이 점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출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매 정권마다 이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결과가 없죠. 네, 네. 없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담할 정도로 결과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기사들을 봤을 때 이거를 분석해 본 결과 저출산의 약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약들이 비급여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실제로 성장을 하면서 주거 비용도 높아지고 그렇죠. 또한 이제 결혼에 대한 비용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부담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혼에 대한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네. 난임에 20대 대한 엄마가 거의 없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라는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출산 휴가와 그리고 이제 육아의 제공이 2012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돈은 어디다 쓰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게 직접적인 뭔가 이익이 오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뭐 그런 건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책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이거에 대한 이제 정체 연관성이 있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책이 연관이 있으면은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섹터가 엄청 활발해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윤 대통령이 지금 저출산 고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직접 이제 발표를 하겠다, 회의를 네네. 이제 주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육아재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아재택. 네. 예, 예.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팬데믹 때 이제 거의 다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네네. 이런 관련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약 이행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여기에 관련주가 있겠군요. 그러면. 네, 이거에 관련주도 있고요. 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부인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럴 수 산부인과가 있겠네요. 예, 예. 지금
다른 지방들 같은 경우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어느 지방에는 아이를 가져도 낳을 수가 없는 맞아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입법으로 인해서 그 종합병원 내에 산부인과를 설치를 하자. 네네. 이런 법안들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난임에 관한 이제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난임은 지금 이제 3번까지밖에 시험관을 할 수 있는 네. 자격이 그 3번밖에 안 주어져서 네. 그걸 좀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난임 시술 난자를 이제 동결하는 이제 그런 지원금을 주는데요.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난자 냉동에 관한 이제 그런 이제 난임 부부들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좋은 했습니다. 정책이네요. 그래서 네네네. 이 부분 역시 이번 정부에서 또 한번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연관된 종목들 좀 찍어주세요. 아, 네. 예, 그게 사실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예,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자, 이런 정책들을 다 좀 쌓아안을 이 출산 관련 이거는 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계속 관련주로서 테마주로서 분류가 돼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더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네. 이 관련주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육아 재택관에서 소프트 캠프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요? 소프트 캠프라는 캠프,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네네네 회사죠. 예. 그 소프트 종목이 캠프. 있습니다.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 솔루션 중에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런 테마가 불었을 때도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고요. 아, 보안 원격 근무 솔루션 회사군요. 네, 오. 실제로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예. 만약에 저출산에서 재택 테마가 분다면 네. 충분히 관련주로서 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도 못했네요. 저출산 관련주가 네. 소프트캠프라는 보안 원격 근무 솔루션이라는 네. 이 회사가 나올지는. 네, 그래서 예. 이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상승률이 그 전에 굉장히 괜찮았던 적이 있어서 한번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종목은 이제 비스토스라는 종목입니다. 비스토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없어져가는 그런 이제 산후 인프라 관련 회사인데요. 태아 심음 측정기, 그다음에 분만 감시 장치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부인과가 생겨나고 그거를 만약에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법안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사업으로서의 관련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관련해서 진단을 하거나 뭔가 좀 어떻게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의료기기도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구비를 해야겠죠. 네.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점점 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인 저출산 테마에서 같이 상승을 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테마에 네. 올라탔었군요. 네, 예, 네. 한번 그 출산 관련해서 확 바람이 불긴 했는데 요즘 다시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네, 네. 다시 그 테마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뭐가 있습니까? 다음 종목은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입니다. 제로투세븐요. 네, 예,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중국에서 광군제에서 이제 판매 상위권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지금 저출산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 쪽에서도 혹시나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 소비주랑 이런 관련주로서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얘기를 들으면 궁중비책이란 말이 있고 평생 건강한 피부의 시작 영유아 민감 피부를 위한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발라주는 로션 같은 네, 걸 맞습니다. 만드는 회사인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보다는 중국에서 좀 더 인기가 많은 아, 중국에서 네, 인기가 많아요? 그런 스킨케어 오.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뭐 출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도 사실 아이 2명까지밖에 못 낳게 법으로 막아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풀릴 가능성도 있는 걸 좀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거의 뭐 풀었다고 이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저는 이 출산율 관련해서 중국 쪽에 관련 있는 이 관련주가 있는지도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는 잘 짚어주지는 않거든요. 아, 새로운 네네. 테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 보는 주식과 좀 관심을 제 포트에 좀 담아놓고 어떻게 좀 움직일지. 왜냐하면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테마주를 이번에 그리고 한 번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엮을 수밖에 없고 이게 한 번 언제 또 한 번 올지 그리고
이 출산율 관련 대책을 한번 크게 발표할 때가 임박해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런 시점을 한번 잘 살펴보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또 어떤 종목입니까? B2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B2N이요? B2N은 어떤 종목이죠?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한 종목인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저출산도 있겠지만 고령화도 같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버케어를 하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실버케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실버케어 같은 경우는 고령층을 이제 케어해주는 네네. 이제 그 뭐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고요. 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런 전체 병원 내에서 케어를 해준다는 의미로 이제 고령층 플러스 케어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그런 단어로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고 또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네.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 네네네. 뭐 그런 거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런 비슷한 거고 실제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이제 환자 보호자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뭐 병원 관계자. 네, 병원 관계자분들께서 네,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네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CCTV나 이런 걸 보면서 지켜보면서 환자의 위치를 좀 살펴본다거나 네. 환자가 뭐 쓰러져 있다거나 갑자기 네. 이상 증세를 보인다거나 뭐 갑자기 환자의 뭐 온도가 갑자기 뭐 열이 상승한다던가 이러면 네. 바로바로 이제 병원 의료진 관계자분들에게 연락이 가거나 네.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게 만드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네네. 디지털 키즈케어라고 해서 돌봄까지도 이런 아이들까지. 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이제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CCTV가 요즘에 집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 그 노인들도 많이 혹시나 건강 문제로 많이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케어에 연관된 이런 제품들로서 많이 좀 설치가 되겠네요. 네. 유치원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유아원이랑 네네. 예, 어린이집 혹시 뭐 아기 있으세요? 다다음 달 출산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관련주를 오늘 테마로 또 관심이 또 많이 가서.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어떤 쪽에 관심이 가세요? 솔직히 한 말씀. 저는 예, 솔직하게요. 예,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B2N 저는 이제 B2N과 제로투세븐의 두 가지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B2N, 제로투세븐을 네. 집중해서 포트에 올려서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첫 방송인데 많이 긴장도 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예, 그래도 재밌죠? 이렇게 네, 또 네, 나와서 네. 생방송 같이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